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이번 경제 전망은 4월 전망 이후에 매우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세계가 조만간 글로벌 경기 침체 가장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것이라는 폭넓게 좀 전망이 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벌써부터 또 9월 금리 인상 쪽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어제 또 많은 내용들이 조금 나왔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는 이 유럽권과 미국권 둘 다 경제 전망치가 많이 하향 조정되면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늘어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될 이 고난과 역경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나야 우리가 다시 해결되고 숙제할 것들 해야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와중에 좀 뭐 괜찮은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하향 조정폭이 그나마 좀 괜찮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방문을 했을 때도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 이 하락이 좀 적다. 너무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또 말하기도 했어요.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 전망치가 단순하게 좀 안 좋게 나왔더라도 저희 한국 쪽은 떨어지긴 했지만 큰 하락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루수루 남수루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남수루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일주일간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장의 대세는 이더리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멱살을 잡고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급상승을 했었죠.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화가 안 돼서 급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명일 FOMC 회의가 새벽 3시에 잡혀 있습니다.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 급체가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어줄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도 투더골드문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의 급등이 급체라는 재밌는 표현 해주셨는데요. 또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까지 결과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이 코인 소식 알아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보르냐코프 우크라이나 차관이 암호화폐 군인 생명 구하는 필수적인 방어 도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테더에서 P2P 기반 메신저 앱 킷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빗썸 대주주 비덴트가 FTX와 인수 협의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이 부분 코인한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소 너무 급등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뭐 주식 이야기인데 좀 많이 다소 또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이제 좀 빠지고, 이 비텐트의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FTX와의 인수 협의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인수를 하고, 뭐 어떤 이런 겉의 내용들은 나왔는데 속에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FTX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협의를 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FTX와 인수가 협의가 된다면 업비트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한수님? 일단 업비트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뭐 열려 있겠죠. 그래도 암호화폐 큰 거래소와의 이 인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FTX 자체도
거래소가 엄청 크죠. 그래서 충분히 업비트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메타콩즈 코인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메타콩즈 굉장히 잡음이 많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메타콩즈 코인이 이제 클레이트 기반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옮겨가는데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메타공즈 안에 앞에 말씀해 주신 거 잡음이 많아요. 네. NFT 관련해서 프로젝트 실적, 그다음에 해킹 사건 등등 이런 내부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 이두이 멋쟁이 사자처럼이 이제 메타공즈 개발을 할 때도 좀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메타콩즈에 관심이 많았고 애정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메타콩즈가 너무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이두이의 이 멋쟁이 사자처럼이 이 메타콩즈 코인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좀 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콩즈의 NFT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 개선이 될 건지 이 NFT 시장이 계속 이어질 텐데 거기서 또 다시 선두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코인 한수님과 살펴봤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과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시장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이냐 알트코인이냐 어떤 것을 매수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르님은 장기와 또 단기 투자에 대해서 또 따로따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고점에서부터 7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바닥이 나왔다 해도 뭐 상관이 없는데 확실한 바닥이다라고는 정답을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닥권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 무료 톡방이나 무료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러면 남수르 전문가님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야 하냐 알트코인을 사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더 되물어 봅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분은 장기 3, 4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원하시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 20-30% 정도의 수익만 원하시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장기로 한 3, 4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비트코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엄청 커졌습니다. 엄청 커졌는데 지금 국내 거래소만 봐도 업비트, 빗썸, 코인만 봐도 지금 엄청 커졌죠. 지금 결코 작은 시장이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시장이 망하기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들 중에서 대장격인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면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면 이 가상자산 시장이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이유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량이 정해져 있죠.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서 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가 뭐냐면 일정량의 채굴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양이 반으로 주는 겁니다. 만약에 10개를 채굴을 할 수 있었으면 5개로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 반감기가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냐? 2013년, 2017년, 2021년 작년이죠. 이렇게 있었는데 반감기가 있던 해 전후로 엄청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엄청난 불장이 있었죠.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없었지만 엄청난 불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양적 완화 정책과 함께 이 날개를 달고 엄청난 큰 상승을 했습니다. 불장이라기보다 더 뜨거운 용암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반감기 전후로 엄청난 불장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 사이클상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은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역사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이 사이클상 반감기, 다음에 있을 반감기가 21년 뒤에 4년 뒤인 25년이 되겠습니다. 25년 전후로 한 번 더 불장이 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최고점인 8천만 원을 넘어서 1억을 넘는 한 3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감기 그리고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토대로 장기적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근데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바닥권입니다. 충분히 바닥권이고 매수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분할 매수로 하시면 되되 비트코인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길어봤자 한 3개월, 4개월 정도만 보시고 수익을 보신다면 얼른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투자 관점에서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남수르 전문가님께서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추천한다고 하셨고요.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으로 좀 빠르게 단타적인 매매로 접근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 미국에서 계속해서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코인한수님? 일단은 뭐 알트코인 매수 관련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암호화폐가 증권일까 이 상품일까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SEC는 뭐 지금 뭐 리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 뭐 미등록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이런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 9종을 증권으로 등록을 하면서 좀 뭐 코인들 자체의 가격적으로 그렇게 큰 내용들은 없어요. 이걸 등록하게 된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팀에 상품 매니저로 일하는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25종의 암호화폐가 상장 전에 보통 이제 상장을 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이 차익을 벌기 위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약 한 20억 정도의 이제 부당 이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5종 중에 9종이 거기에 사용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기는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이게 사실 이걸 증권으로 뭐 등록할 만한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계기로 지금 조금씩 야금야금 하나씩 침범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증권법 위반 이런 내용들이 처음으로 있는 내용들인데 SEC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리플과의 소송이 거의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리플 소송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암호화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리플이 여기서 만약에 증권으로 등록이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SEC 입장에서는 그럼 다른 알트코인들도 증권으로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또 코인들이 뭐 SEC의 결과에 따라서 SEC의 내용에 따라서 또 뭐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SEC는 비트코인 자체는 오케이 너희는 증권 아니다. 뭐 증권 아니고 이거 암호화폐에 맞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구별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그 외에 알트코인들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와 맞게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들 이렇게 나뉘는데 비트코인은 이미 거기서 벗어났고 우리가 알트코인을 구매를 하자고 하니 또 SEC가 이걸 딴지 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리플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이 조금 차츰 올라오면서 또 너 SEC 증권을 등록해야 돼. 근데 또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또 소송 내용에 따라 혹은 뭐 뉴스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또 변동성을 보여주면 또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SEC의 증권이냐 아니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알트코인을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가 또 나올 수 있는 또 한 가지 뉴스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인한수님께서는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좀 SEC의 이런 규제에 대한 거를 따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 당장은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데는 당장은 문제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리플 같은 경우에 소송도 올해까지는 힘들다. 아마 내년 정도 돼야 내용이 나올 것이다. 뭐 서로 리플과 SEC 주장은 서로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뭐 알트코인을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이런 문제가 될 혹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또 발생할 것이다. 미리 알고 대처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수루 전문가님께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계속해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앞전에서 이 비트코인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야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 수요가 어떻게 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수요가 느는 시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바로 올해 22년 올해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올해 전쟁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경제 침체가 오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내일 새벽에도 발표가 있겠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의 통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 종이 지폐가 그냥 종이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조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각국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가 하락을 하는 다른 나라들은 세계 공통 통화인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진짜로 나라가 망해봐야 이 비트코인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스리랑카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도가 났죠. 스리랑카 그리고 다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또 러시아도 전쟁 초반에 여러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 루블화 가치도 폭락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루블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보는 비트코인 차트와는 조금 달라요. 한 번 더 고점을 찍은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처럼 나라들이 힘들고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공통 통화인 이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나와서 비트코인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감기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수요의 이유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점점 침체되면서 나라의 전 세계의 공통 통화인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수루 전문가님께서 또 비트코인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소식이 있다면요, 코인한수님? 일단 뭐 비트코인 뭐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죠. 뭐 비트코인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사랑하고 우리 비트코인만 진짜 탈중앙화된 내용들이다.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다 뭐 말로만 다이노라고 하는데 디센트럴라이즈인 네임 온리라고 해서 말로만 탈중앙화고 나머지 알트들은 다 탈중앙화가 다 아니다. 다 뭐 이더리움 기반인 알트코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인퓨라의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 인퓨라 시스템은 또 아마존 시스템에 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럼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없으면은 이더리움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만 좀 많이 좀 지켜 세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냐 나머지 알트코인들이냐 이런 내용들의 좀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초당 거래 처리는 약 7건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현존이 많이 떨어지죠. 비자는 뭐 초당 1,700건, 마스터카드는 초당 5,000건의 처리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이제 그런 이제 조사 자료들이 있었어요. 뭐 과거 자동차나 오디오,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같은 신기술들이 등장한 뒤에 채택되었던 역사적 시기를 좀 살펴보는 보고서가 있는데 기술에 대한 채택 속도는 각자 달랐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다라고 해요. 어떤 거냐면 글로벌의 10%의 인구가 혹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얼리 어답터의 사용자에서 후기 사용자까지 전파되는 속도가 포물선처럼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비트코인 추종자들은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 채택률이 10% 초과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급격한 상승을 하는 포물선을 보여주면서 2050년에는 글로벌 인구의 80%가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 75%를 매각을 해서 수익을 냈다. 그 다음에 뭐 유럽 중앙은행이 몇십 년 만에 금리 인상 0.5 금리 인상을 했죠. 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저점인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아셔야 될 점은 아직 투자 심리가 개선이 안 됐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그전 같았다라면은 시장이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변동폭도 좀 많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 바닥을 다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 모멘텀에는 아직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았지만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나오지 않고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 추가돼야 될 거는 이제 사람들의 투자 심리 개선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이 이슈들을 무시하고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위험 부담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가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수르 전문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장기 투자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에이다를 투자했다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고점 대비 조금 많이 떨어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한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앞서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거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알트코인은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로 표현을 하자면 비트코인은 뭐 세단이다. 편안한 승차감이 좋은 세단이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알트코인은 구형 옛날 차인데 튜닝을 많이 한 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발을 할 때는 엄청 급하게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는 브레이크, 급발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급발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장기 투자는 좀 공부를 하시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을 때 장기 투자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이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쉽게 예를 들자면 테라루나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테라루나 진짜 전망 좋고 기술력 좋고 이 테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진짜 알고리즘 정말 잘 짰다. 이 코인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투자가 오는 게 많았는데 이 앵커 프로토콜, 이 테라에서 운영을 하는 앵커 프로토콜의 이 루나 코인을 맡김으로써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가상자산의 폭락과 함께 이 루나 코인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90%를 찍으면서 그리고 테라는 이 UST, 스테이블 코인 UST는 1달러의 피깅을 하지 못하면서 시총 10위 안에 들던 이 루나가 하루 만에 90% 폭락을 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상장 폐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알트코인들은 시총이 높다, 기술력 좋다, 전망 좋다라고 해서 장기 투자로 하는 건 좀 리스크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예로는 이 클레이튼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클레이튼 카카오 우리나라 대기업 대표하는 카카오의 코인이다. 그리고 전망 좋다. 기술 좋다. 그라운드 X 정말 기술 좋다. 그래서 클레이튼 진짜 가격 한 10,000원 간다, 10만 원 간다 이렇게 했었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메인넷은 자주 멈추고 메인넷 자주 멈추니까 수수료 인상까지 이런 악재로 인해서 NFT 프로젝트들은 모두 떠났죠. 그리고 가격은 가격대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알트코인들은 기술력 좋고 전망 좋다고 해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 내부 프로젝트 내부의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 프로젝트의 영향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에이다도 프로젝트 좋은데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 에이다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 확신이 생기셨을 때 장기 투자하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트코인들이 진행하는 또 프로젝트들을 좀 확실히 보시고 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걸 권유하셨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세단이다, 또 알트는 구형인 수리된 차라는 조금 재밌는 표현 해주셨는데요. 한수님 또 이런 비트코인 시장에 재밌는 표현 없을까요? 없는데요. 너무 네. 재밌는 표현을 앞에서 가져다 써가지고 진짜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이냐, 알트코인이냐, 어떤 게 매수가 좋냐. 제가 앞에서 이더리움을 살짝 깠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더리움을 깐 거를 다시 회복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좀 기반인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무너지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POW에서죠. POW에서 이제 POS로 전환하는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데 9월 달에 예정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더리움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탈중앙화에 대한 내용들 반박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맥시멀리스트들에 대한 반박을 따로 하진 않았고 우리는 기술력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내용들만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POW에서 POS로 바뀌면은 공급량이 90% 정도 가까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다. 가격적인 위협인지 기술적인 위협인지 상징적인 위협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렇게 위협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요. 이제 이더리움은 물량이 90% 정도 줄게 되니까 더 약한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통해서만 이 인플레이션이 감소가 된다. 근데 이더리움은 앞으로 수수료 부담까지 더 디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탈중앙화 금융 경제에서 활용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파이 섹터죠. 이 디파이 섹터는 이더리움 기반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걸 얘기하다 보면 레이어까지 나오는데 레이어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건 레이어 1은 솔루션 생태계
뭐 이더리움 생태계, 뭐 테라 생태계 이런 생태계가 있잖아요. 이런 생태계가 우리가 아는 뭐 레이어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레이어 2는 이더리움이 부족한 내용들을 옆에서 이제 다른 그 혹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걸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뭐 층이라고 하잖아요. 레이어 같은 걸 층이라고 하는데 레이어 1, 레이어 2, 뭐 레이어 3 이렇게 올라가는 점차 기술이 발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디파이 섹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레이어 1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결제나 우리가 뭐 송부 이런 내용들이 다 레이어 1에 저장이 돼요. 물론 레이어 2에서 진행을 하지만은 레이어 1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너희 디파이 섹터 하는데 이더리움 없으면 너희 아무것도 못해. 결국엔 우리 레이어 1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다른 알트코인들 뭐 디파이나 그런 섹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디파이 섹터나 뭐 NFT 섹터 이런 곳들이 점차 발전을 할 것이야. 비트코인 너희는 뭐 결제 기능밖에 없잖아. 뭐 초당 7초인데 뭐 어디 쓰잘데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징적인 내용을 밀어붙인다라면 여기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서로 좀 싸우고 있는데 기술적인 거를 좀 더 많이 집중을 하신다라면은 이더리움 같은 것도 그다음 이걸 기반한 알트코인들 뭐 폴리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로 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에 어떤 것을 매수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남수루 전문가님께서 또 추세 반전 캔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루수루 남수루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부 강의를 맡은 남수루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캔들 중에서 이 추세 반전을 보이는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 시간에 혹시 캔들에 대해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지난 강의 복귀 간단하게 하고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캔들은 이 몸통과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캔들이 이런 몸통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꼬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양봉 캔들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몸통의 아래 여기가 바로 시작점, 가격의 시작점, 몸통의 윗부분 여기가 가격의 종점. 이게 최저 가격, 꼬리의 밑에가 최저 가격. 윗꼬리가 바로 최고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가격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격을 시작을 했다가 한번 저점을 찍고 오르락 내리락 고점도 한번 찍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이 고점, 이 몸통의 고점까지 마무리가 했을 때 이 시작점과 종점이 정해졌으면 이거는 바로 캔들의 몸통으로 이룬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은 꼬리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캔들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알으셨다면 이제는 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번 시간에도 이제 꼬리가 좀 중요하다. 캔들의 꼬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캔들의 꼬리에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있습니다. 캔들 꼬리가 있는데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어쨌든 상승을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가격대에서 사람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이 올랐다가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세가 나온다. 이 가격은 의미 있는 가격이고 이 가격도 사람이 싸다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차트를 보실 때 한번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꼬리 말고 몸통을 이런 차트가 있으면 여기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꼬리. 캔들 꼬리가 있는데 이런 캔들 꼬리를 있는 게 아니라 이 몸통을 이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이 꼬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비싸다. 그만큼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꼬리의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트의 차트를 추세선을 끊는 연습을 하신다면 이 꼬리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 꼬리는 항상 챙겨 보셔야 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캔들의 형태를 보는 이유는 이 캔들 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 많은 가격이 이 하나의 캔들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캔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캔들을 볼 때 대신에 이 분봉, 뭐 시간봉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캔들의 형태를 볼 때는 웬만하면 일봉 이상 그리고 뭐 주봉, 월봉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봉, 시간봉 캔들을 보고 이거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좀 크게 보시려면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에 제대로 본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강의는 추세 반전이에요. 추세 반전. 자, 추세 반전이라는 게 뭐냐? 저희가 1강, 2강에서 추세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추세예요. 그 추세. 그래서 제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추세 반전이라는 건 이런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가는 이런 추세,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뀔 때, 그리고 하락으로 가다가 상승으로 바뀔 때, 이게 바로 추세 반전입니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갈 때, 아래로 가다가 위로 갈 때, 이걸 캔들을 보고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지금 이 창에서 강의할 내용은 지금 상승 반전이죠.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캔들의 형태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추세가 이런 하락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이런 음봉 캔들을 만들어주고 이 캔들 다음에 이 양봉이 이 음봉을 이만큼 잡아먹습니다. 이만큼 잡아먹는데 이게 바로 상승 장악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승 장악형 중에서 약한 상승, 강한 상승 장악형이 있는데 강한 상승이 무엇이냐? 자, 앞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음봉 캔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봉이 이 음봉 두 개를 가득 채워 먹는 겁니다. 이렇게 가득 이 음봉의 두 개를 가득 채워 먹는 게 바로 강한 상승 장악형 캔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자, 똑같이 음봉이 생기겠죠. 음봉이 생기는데 이 양봉이 음봉을 다 삼키지는 못하고 한 반만, 절반만 삼킨다라고 해서 이 약한 상승 장악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봐야겠죠. 자, 여기 위에서 지금 보시는 게 일봉이에요. 일봉. 저는 항상 캔들의 형태는 일봉 이상 봅니다. 적어도 4시간, 1시간 밑으로는 잘 보지 않아요. 캔들의 형태를 볼 때는 4시간 봉 이상으로 봅니다. 자, 다음 예시 비트코인 차트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자, 이런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이거 안 봐도 아시겠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런 하락 추세를 거친 뒤로 이 음봉이 생기고 이 음봉 뒤에 양봉이 이 음봉을 거의 반 이상 잡아먹는 약한 상승 장악형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약하게 반등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 양봉이 앞선 음봉의 3개, 음봉의 3개를 가득
채워 먹죠. 이렇게 가득 채워 먹어서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다시 하락을 했지만 이번에서도 앞선 음봉을 가득 채워주는 양봉, 그리고 양봉 3번이나 떴습니다. 일봉상에서 양봉 3번이나 떴기 때문에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차트를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형태를 봐야겠죠. 자, 상승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본 거랑 다른 형태입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서 캔들이 이 토르 망치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양봉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망치형의 형태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도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지난 강의 복귀를 하면서 이 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꼬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을 망치라고 했을 뿐이지 지금 이 꼬리의 의미만 안다면 이 캔들의 형태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런 캔들이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망치형 캔들은 이런 긴 꼬리가 있는데 이 가격대가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을 했겠죠. 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매수세가 이렇게 많이 붙어서 생긴 형태의 캔들입니다. 그래서 양봉 망치형. 그리고 이것도 하락을 하다가 이런 위로 생기는 이런 캔들인데 이게 영망치형이라고 해요. 이 망치형을 뒤집으면 그냥 영망치형이 이름만 그냥 있어 보이게 지었는데 이것도 꼬리에 의미가 있다. 자, 이번에 아까 전에는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다르지 않아요. 음봉 캔들이 나오고 양봉 캔들에서 이만큼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를 끝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여기서 매수를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보여주는 상승 시그널, 상승 반전 캔들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영망치형 보이시죠?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좀 매수세가 많구나. 여기도 일봉입니다. 일봉. 매수세가 많구나. 그래서 양봉 크게 나오는 모습 보일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도 영망치형 보이시죠? 영망치형. 영망치형이 나오고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추세에서 망치형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 꼬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체크하시면 이 캔들의 형태 오늘 마스터 하신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하락하고 있다가 여기 망치형 캔들이 있을 때 양봉, 음봉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꼬리 엄청 길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도지형. 이게 십자가 모양이 도지형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제가 여기 적어온 게 뭐 키다리형, 잠자리형, 샛별, 모닝스타형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꼬리의 형태만 안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매도세와 매수세가 서로 보합하는 이런 캔들을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하락 추세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상승 반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잠자리형도 똑같아요.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고 그냥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왔다면 어느 정도 반전을 해준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좀 별표를 한번 쳐야 돼요. 모닝스타 패턴인데 하락을 하다가 캔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서 올라가는 이런 차트가 나온다면 아주 좋은 상승 패턴이다. 그러다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인다면 더욱더 확실한 상승 반전형 캔들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도지형 캔들이 나왔죠.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 반전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을 하다가 양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양봉을 얼마나 잡아먹었냐, 얼마나 장악을 했냐에 따라서 강한 하락 장악형, 약한 하락 장악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한 하락 장악형은 말 그대로 이 음봉이 크게 잡아먹었기 때문에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약한 하락 장악형은 이 양봉을
음봉이 이 반 이상 잡아먹었다. 다 잡아먹지는 못하고 요만큼만 잡아먹기 때문에 약한 하락 장악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로 보시면 자, 오르다가 여기 음봉이 약하게 잡아먹죠. 이 양봉을 약하게 잡아먹습니다. 약하게 잡아먹은 뒤로 한 번 더 음봉, 이 그다음 음봉이 여기 음봉이 크게 이 앞에 앞선 양봉을 잡아먹으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이런 장악형 캔들이 나오죠. 자, 이런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음봉이 앞선 양봉을 장악함으로써 다시 하락하는 이런 추세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는 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냐? 이런 상승 하락 반전형, 하락 반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추세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상승 추세가 아니더라도 이 앞선 횡보장에서도 이런 앞선 캔들을 음봉이 다 잡아먹었다. 이것도 하락 장악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이즈가 앞선 캔들을 엄청 뛰어넘죠. 그러면 좀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보실 때 캔들의 형태를 보실 때는 항상 일봉으로 보시라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는 망치형, 아까 상승 망치형 했는데 반대예요. 반대 하락 상승 추세에서도 이런 망치형 캔들이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 뭐 교수형, 양봉망치형, 역망치형 이런 게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꼬리 형태만 잘 보시면 돼요. 이런 상승 추세에서 캔들이 길게 꼬리가 있다. 이거는 올라가기보다는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상승 추세에서. 뭐 하락 추세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다. 조만간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캔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긴 한데 다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꼬리만 진짜 잘 아시면 충분히 하락 반전, 상승 반전 시그널 충분히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 여기 올랐다가 역망치형 보여서 하락하는 모습, 여기도 올랐다가 뭐 도지형 캔들, 약간 교수형이죠. 교수형 캔들 모습을 보인 뒤로 그 다음 캔들에서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앞에 양봉을 장악하는 음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장악형, 그래서 하락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더리움 차트인데 여기도 올랐다가 똑같이 이런 도지형 모습이 나왔죠. 여기서도 역망치형 모습이 나와서 하락하는 모습. 여기에서도 상승 추세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와서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 캔들에서 또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음봉 보시면 이 양봉을 가득 잡아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락 도지형도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망치형, 역망치형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별 다를 게 없고 그냥 항상 꼬리가 중요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는 게 더 편합니다.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 자, 올라갔다가 이런 송곳 같은 모습, 이런 꼬리가 계속 생성이 되죠. 또 여기도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떨어졌는데 이런 꼬리가 있다. 이런 꼬리가 계속 달리니까 어느 정도 반전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시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 캔들로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건 주봉 캔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봉 캔들에서 지금 바닥에서 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꼬리가 나왔다. 그리고 양봉이 어느 정도 앞선 캔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데 이번 주 캔들이 여기 앞선 음봉을 가득 채워 먹는다면 우리는 큰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캔들을 공부하고도 우리는 좋은 정보들 상승 반전, 하락 반전 알 수가 있으니까 캔들도 공부하시면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남수루 전문가님께서 캔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저희가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알려드리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